아유,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탈모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고요.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책도 쓰고 학회도 발표하고 탈모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여기 또 참을 수 없는 모발의 가려움.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을 어떻게 출간하시게 된 어떤 네.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하다 보면 이제 논문이나 최신 소식 같은 걸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지나가게 되는 게 좀 아까웠어요. 약간 편집증도 제가 좀 있어서 제가 탈모에 대해서는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 나오는 논문은 신간 논문은 제가 다 읽고 많이 읽으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정리해 놓는 게 제 대머리 블로그라는 블로그였어요. 근데 그 대머리 블로그라는 블로그를 하다 보니 이제 이거를 글이 이제 몇 천 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든 게 사실은 이 책이고 조금 더 물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서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너의 시대는 갔다. 블로그의 시대는 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났다. 근데 사실 그래서 블로그 했던 거를 말로 한 게 그냥 저희 유튜브예요. 사실 저희 유튜브도 그 영상이 저희가 한 2,000개가 넘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제가 공부하는 걸 정리하는 아카이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블로그와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 네네. 구독자가 무려 38만이에요, 현 시점에. 어떻게든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해 못했구나. 제가 이해 잘 못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 또 의사분들도 보시잖아요. 네네. 의사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저명하신 분이다. 유명한 원장님으로 김진호 원장님을 꼽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본인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회에서 발표하시는데 되게 좋은 발표하시면 제가 가서 질문도 많이 하고 저희 또 공부하는 모임이 되게 많이 있어요. 탈모 치료 모임하는 선생님들의 소모임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거를 사실은 좀 어떻게 총무 같은 거? 이번 달에도 저희가 모임이 2개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만 해도 비절개 모발이식 연구회가 있고 작년에 제가 발표를 학회에 세보니까 55번 더라고요. 발표 준비하면서 공부가 또 많이 돼요. 공부할 기회를 제가 또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웬만큼 겹치지 않으면 발표 들어오는 걸 마다하지 않고 연구를 해달라고 또 여러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기기 업체에서 부탁하면 저 같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연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신성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문 쓰고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별거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들어도 와, 정말 이게 쉬는 시간이 있을까? 그냥 20년 동안 같은 처방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를 하면 새로 나온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고 새로 나온 신약도 있고요. 이번에 뭐가 유행하는지 공부해서 그때그때 처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요새는 얼마나 많이 나오게 해요. 얼마나 많이 새로운 성분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열심히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아니 아카이브를 써야 돼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논문이 하시니까. 나오면 되게 네.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제가 매일 그거를 보고 서칭을 해서 새로운 논문이 매일 나와요. 전 이게 막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빨리 이거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데 내 블로그랑 유튜브에 빨리 소개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병이죠. 놀라시는 게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많다. 다 여기 보면 아저씨들만 올 것 같은데 20, 30대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20대에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해도 되죠. 치료나 약을 쓰는 건 괜찮은데 모발 이식은 횟수도 좀 제한이 있고 그 자체가 좀 두피에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최근에 25세를 보거든요. 물론 심한 분은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본인만 아는 정도의 탈모인 분들이 모발 이식을 고려할 때는 이 기점을 보통은 옛날엔 30세였는데 많이 낮아졌습니다. 탈모 약 처방도 정말 많이 해오셨을 텐데 탈모약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뭐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성적인 거죠. 성욕이 떨어지거나 정액량이 감소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성기의 강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100점이었는데 지금 약 먹고 한 98점, 97점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10%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 100점이었는데 야 이제는 정말 성관계가 아예 안 돼. 이건 1% 미치예요. 탈모약의 부작용은 먹자마자 사실 한두 달? 길게 봐야 6개월 안에 일어나야 그걸 탈모약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10년 드시다가 왔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그거는 이제 약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감하게.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작용이 초창기에 느껴지시면 6개월 이내에 느껴지시면 그건 약 부작용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물 많이 드시고요. 야채 많이 드시고 기름기 적게 드시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이런 당연한 건강식을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몸을 좋게 하는 게 부작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영원히 내가 약을 먹었는데 내가 고자가 됐어 이런 건 없습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고자는
부작용까지는 없고요. 제가 제일 심각하게 봤던 분은 6개월 정도 부작용이 갔어요. 보통 피나스트리드는 한 2주면은 2주에서 길게 봐야 한 달, 두테스트리드는 길어봤자 한 달에서 한 2달 그 이하에서 다 돌아옵니다. 근데 계속 복용을 하는데도요? 부작용 때문에 내가 끊을 거야 했을 때,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부작용이 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작용이 많이 없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약을 나중에 안 드셔서 나중에 30대 40대 탈모가 진행되고 후회하시면 그건 진짜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거는 후회가 남는데, 탈모약이 뭐 시도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끊어서 대머리가 된 거는 후회 안 해요. 난 부작용 있었는데 뭐. 근데 맨날 40대 50대 돼서 오신 분들이 그때 먹을 걸, 인터넷 보고 안 먹었는데 아이씨 먹을 걸,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도. 맞아요. 인터넷 말고 이건 전문 의약품이니까 꼭 전문의 찾아뵙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한번 여쭤보고. 맞아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너 약팔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약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약사가 아니야. 저 약을 판다고 돈 못 벌어요. 아, 그래요? 약 판다고 돈 안 벌어요. 그러니까 약 안 드시면 저같이 탈모 치료 모발이식 하는 의사는 천국이에요. 탈모약 안 드시면 저한테 오시는 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병원도 더 잘 됩니다. 제가 근데 열심히 약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안타까워서요. 왜냐면 그리고 저도 더 잘해드릴 수 있거든요. 안 드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은 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탈모약 드시고 바르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싸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 새끼 약 팔려고 저런다 맨날 댓글 달고 이런 얘기하면은 맨날 약팔이 제약회사한테 뭐 리베이트 처먹었냐, 큰일 나요. 리베이트 절대 받지 않고.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시면은요. 네. 가수 이채연 씨라고 해서. 알죠. 이거 네, 봤습니다. 3,500 뭐 이거 보니까 한 모 원장님한테 받으신 것 같아요. 저랑 친하신 분이에요. 네. 그 원장님하고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전혀 너무 다릅니다. 전혀 다르. 저는 되게 학구적이고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한상무 원장님. 얘기 됩니다. 한상무 네. 원장님은 저랑 친한데 맨날 자기 얘기해요. 난 공부 안 한다. 나는 잘 모른다. 맨날. 성대모사까지. 네, 근데 절대 비슷하지 않다는 저는 강조하시네요. 춤을 안 추고요. 저랑 옛날에 유튜브를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시다가 네가 너무 학구적이다, 재미가 없다, 그래갖고 저랑 사실은 이제 결별을 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걸 이제 드린 이유가요. 네. 모발 상태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어떤 네네. 떠도는 이 캡처 이미지예요. 사실은 이마 넓이가 중요하고 이마를 얼마나 좁힐지, 그리고 앞머리 숱을 얼마나 늘릴지 이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환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3,000모는 저도 할 것 같아요. 3,000모에서 3,500모 정도는 아마 좋아지게 하려면 내려오는 양이 중요한데, 앞쪽에 촘촘하게 심어서 양을 많이 하든 촘촘하게 하지 않을 거면 저 안쪽까지 해서 좀 더 내려오는 양을 많이 만들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뉴헤어만의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장점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저를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서 버리는 장비도 많고 사놓고 안 쓰고 실패한 장비도 많고 하는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 중에 성공했던 3%, 5%가 남아서 그게 결국은 더 발전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장점,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는 모발 이식할 때 좀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똑같은 모수를 했을 때 풍성함이 떨어지죠. 애초에 이런 사람하고 싸우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제가 질 거 아니에요, 지금. 어깨가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이 한 모를 이식했을 때 차는 느낌이 다르니까. 모발 이식 후 머리가 자라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식모가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보통은 빠져요. 싹이 한꺼번에 다 나지 않듯이 얘가 이제 하나 둘씩 보이는 게 한 2, 3개월. 그리고 한 6개월쯤 됐을 때는 한 70% 정도가 보일 거예요. 마지막 6개월에 나머지 한 20, 30%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가 1년째 난다. 반대로 이 모발 이식 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들,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수술 직후에는 한 2, 3일 정도는 모발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식모가 빠지면 모낭째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안 나는 거예요. 첫 3일 정도는 딱지가 잡히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눌리거나 부딪히거나 긁거나 해서 모발이 이식모가 튀어나오지 않게만 좀 조심해 주시고요. 3일 지나면 딱지가 잡히니까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생착 여부가 결정되는 게 한 11일째예요. 그 이후에는 머리를 뽑아도 모낭은 남아있고 줄기만 빠집니다. 좀 강한 운동은 한 2주 지나면 원래대로 다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웬만한 운동은 좀
좀 하셔도 되긴 돼요. 되는데 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심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회복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제시키는 거고, 저한테 이제 프로 운동선수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못 쉬어요. 그분은 하루, 이게 컨디션 때문에 하루도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한 50% 정도만 하시고 한 3일 지나면 한 70% 정도 하세요. 그리고 2주 지나면 100%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비시즌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프로 선수들은 되게 철저하시더라고요. 절대 금기는 아니에요. 운동이라든가 사우나는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취지고, 그래서 의사마다 얘기가 되게 다릅니다. 모모 형도 찍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뭐 의사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왜냐하면 절대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발 이식 후에 실패되는 이유 탑3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술을 잘해야 돼요. 수술 중에 모발이 건조되거나 그래서 모발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발 보관과 이식할 때 두피에 상처를 덜 내야 돼요. 두피에 손상 적게, 모발 보관 잘.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혈관이 잘 들어오려면 흡연이 사실 제일 안 좋아요.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게 2번에 걸쳐 들어오는데 첫 3일째 자라 들어오는 게 1차 관류라고 해요. 혈관이랑 신경이 안 들어오니까 영양과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숨 참고 물속에 이러고 있는 건데, 옆에 집에서 조금씩 얻어서 먹고 사는 게 3일. 이때는 진짜 흡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패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흡연 때문에. 근데 그게 흡연 때문인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흡연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의사가. 이론상. 근데 우리가 될 놈 될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빡빡 피셔도 잘 사는 분은 잘 살고요. 시키는 거 다 하셨는데도 좀 결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잠 잘 주무시고 몸 컨디션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잘 일어나죠. 그리고 2차 관료가 들어오는 게 7일째예요. 수술 7일째 2차 관료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술도 면역력과 관계가 돼요. 모발 이식하고 약간의 염증 생기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크게 생기면은 모낭이 파괴돼요. 뭐 한두 달 지나서 염증이 생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초반에 크게 생긴 거, 한 3, 4일째,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3, 4일 이내에 막 크게 염증이 생긴 거는 모발 그 영향을 잘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꽐라가 되는 양을 드시는 거는 한 달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탈모 치료법 중에 하나죠. 사이토카인 요법. 네. 이 사이토카인 요법이 들어간 앰플이 정말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사이토카인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쓰는 탈모 치료 병원이 없을걸요? 이건 효과가 없기가 힘들어요. 그럼 모발 이식을 하는 게 가장 또 빠른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사이토카인 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의 머리를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잠자고 있던 휴지기 모발을 깨우는 게 사이토카인 요법이라면, 모발이 지금 빈 곳에 새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씨앗이 있거나 나무가 빌빌거리고 있는 애를 좀 이제 성장시키는 게 사이토카인 요법. 빈 공터에 나무를 갖고 와서 심는 게 모발 이식. 숲에 나무가 빽빽한데 얇아지기만 하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모발 이식을 할 수 없죠. 모발 이식을 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고, 그럴 땐 사이토카인 요법이 좋고, 여긴 나무가 두꺼워져도 효과가 좀 떨어지겠다, 이런 분은 모발 이식이 좋고. 근데 보통 겹쳐 있죠. 둘 다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은 남성, 여성 중에 남성에도 효과가 있나요? 여성에도 효과가 있나요? 두 개 다 효과가 있습니다. 둘 다 효과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쓸만한 약이 없어요. 여성은 사이토카인 요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절대적이죠. 왜냐면 딴 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요즘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에게도 사이토카인 요법이 괜찮은지. 네, 청소년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모발 이식이나 탈모약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마다 선호하시는 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처방하는 기준은 지금 엄청 많이 빠지거나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심하다 이분, 그런 분들은 두타스테리드 좀 센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자세히 보면 탈모지만 탈모인지 잘 모르겠고 요새 그렇게 탈모가 심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로 처방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먹는 미녹시딜과 바르는 미녹시딜, 이거 뭐 네. 같이 먹고 바르고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굳이 같이 해도 되는데 같이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왜 같은 약을 두 번을 쓸까? 바르는 미녹시딜은 써보면 6개월 지났을 때 이 약을 계속 사용하는 그 수능도를 봤을 때 15%만이 남아 있었어요. 100명 중에 85명은 미녹시딜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찮고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미녹시딜은 전구약이에요. 프로드러그라고 하거든요. 프로드러그. 그건 뭐냐면 그 자체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몸에 들어가서 미녹시딜이 그 황산화 요소, 황화 요소를 만나서 그게 황화 미녹시딜로 바뀌거든요. 먹는 약에서가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효소가 다 달라서 두피에서는 효과가 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인 반면에 경구미녹시딜은 그게 좀 일정한 편이에요. 그 수능도나 효과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경구미녹시딜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탈모 치료가 많이 또 얘기가 네. 돌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줄기세포는 효과가 있지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안정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정하게 생산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혈액이든 아니면 모낭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던 이게 조금 관건이에요. 산후탈모, 이거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탈모증일까요? 대부분 한 90%에서는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는데요. 50 정도에서 끝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유전성 경향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에 아버지가 탈모라든가 엄마가 심한 탈모였던 분들이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때 좀 부스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회복할 때 사이토카인 요법이든 아니면 약물치료 요법이든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를 한다면 한 3개월 후에, 출산 후에 이쯤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본인이 잘 아세요. 한번 빠지고 나서 회복되는 속도가 있거든요. 어쨌든 빨리 치료하는 게 뭐든 좋아요. 뭐 하다못해 미녹시딜을 바른다던가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양제를 먹는다던가 하는 것도 다 도움이 돼요. 사실 아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아이를 계속 케어해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는 미녹시딜 외용제를 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애기한테 닿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또 엄마 맞아요. 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이게 좀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같이 계속 네. 안고 자고 맞아요. 그래야 되니까. 네네. 아, 또 그런 게 차라리 그냥 있었군요. 병원에 오셔서 한 30분 치료 받고 가는 게 근데 병원에 오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애기가 있는데. 도와주셔야죠. 아니면 미녹시딜을 바르고 빨리 감으세요. 원래 한 3시간에서 6시간은 둬야 되는데 네. 그래도 초반에 흡수가 엄청 돼요. 한 1시간 동안 아. 80%는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쓰고 싶으시고 아기가 너무 걱정되면 바르시고 그냥 사실은 그냥 한 1시간 있다 안쪽에 감으셔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장님, 항상 제가 요즘에 병원을 다니다 보면 이게 있어요, 이거. 네. 탈모 치료의 날. 자, 이 탈모 치료의 날. 네. 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 캠페인으로 해서 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 병원 치료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많이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전문의분들께서 이게 계속 하고 계신 캠페인인 것 같아요. 한 2년 됐죠? 막상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이걸 가서 얘기도 하지 못하고 좀 그렇거든요. 쉽게 좀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든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뭐 탈모 치료의 날에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나요? 난 잘 모르는데 그 지금 있어요? 우리 기관에 준비한 거 나 모르는데. 원장님이 뭐 이때 환자들을 위해서 뭘 좀 해주겠다. 저희 탈모 치료의 날 이 캠페인 기간에 저희 그 뉴욕에 방문해 주신 분은 저희가 사이토카인 요법을 무료로 이 기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회나 무료인가요? 왔을 때 무료라는 와. 뜻은 아니었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탈모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2회 이 사이토카인 요법을 무료로 포함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이토카인 치료를 시작하면서 네. 제가 약도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왜 안 먹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네. 보이시는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병원에서 보통 치료할 때 썼던 스피큘하고 좀 유사한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면은 실질적으로 좀 따끔따끔 하거든요. 네. 여기에 그 미녹시딜 화장품 그것과 견주어서 비교해본 리덴실이라고 하는 원료. 어떤 논문에서는 이게 더 효과가 좋게 나왔다. 탈모 치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 하는 인젝으로 하는 거와는 차이가 많고 병원에서 쓰는 MTS만큼은 그렇지 않겠지만 병원은 또 매일 오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같이. 아니 원리 자체가 만약에 그 어떤 그 스피큘이 피부를 파고들어서 성분을 전달하는 거면 굉장히 그거는 화장품 중에서는 거의 제일 효과가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쨌든 피부 지피를 조금이라도 통과해서 안에서 작용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사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바늘로 뚫어서 넣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화장품들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겠죠. 마이크로 패치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늘을 만들어서 피부를 뚫어서 이렇게 넣는 기술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스피큘 기술들은 굉장히 앞으로 차세대 화장품 기술로서 굉장히 각광받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한번 기대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아유, 원장님. 제가 감사합니다.